독전 독서법이라고 오늘 발표하게 된 성장판 회원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메모 독서법을 읽고 변화된 저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제가 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와 메모 독서법을 만나서 어떤 것들을 깨닫고 그다음 어떤 실행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지금 성장판 회원이 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성장판 회원이 되고 한 일주일 정도 돼서 작가님이 말씀하십니다. 발표 불안해서 자유롭고 싶으신 분 신청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발제 독서 모임과 비슷한 거구나 하고서는 모임을 또 만드시는 거구나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톡 공지에 10월 달에 이제 이정윤 회원이 강연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아직 말하기가 두려우니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아프다고 할까? 아니면 아직 제 일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를 한 단계 뛰어넘어 보고 싶었고 메모 독서법에서 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발제였어요. 그래서 발제를 함으로 해서 이 책을 다 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게 되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메모 독서법을 읽고 또 그 책을 사랑하고 또 의미 있게 읽으셨기 때문에 저의 이런 그 경험을 더 귀담아 주시지 않을까, 귀담아서 듣지 않으실까 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의 경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의 그동안의 독서 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부가 된 지는 5년 차고 엄마가 된 지는 4년 차가 되었고요. 매일 집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화공과를 나와서 건설회사에서 한 8년간 근무를 하다가 육아 때문에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 집에서 이제 육아를 전념을 하고 있는데 육퇴라고 하죠. 육아 퇴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쯤에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취미로 그때 삼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악어도 그려보고 악어가 막 걸음마 걷는 것도 그려보고 거기에 이제 글귀도 적어보고 이래서 이렇게 애들한테 그 다음날 이렇게 짜잔 이거 엄마가 한 거야 하고서는 보면 애들이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쌓이니까 이걸 그냥 좀 버리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내 돈 내산이 아니라 내 돈 내만 제가 돈 내서 제가 만드는 책이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구매자는 저 하나이고 그래도 예스24에서 먼 훗날 이제 아이들이 보면 찾아볼 수 있게 이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독서는 사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자기계발서나 뭐 회사에 필요한 업무 책을 많이 보긴 했는데 이게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회의감이 좀 온다, 현타가 온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이제 계속 읽으면은 이게 결국에 책들이 같은 내용을 좀 뭐 이렇게 좀 바꿔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와닿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을 좀 멀리 하다가 육아를 하면서 어디에 이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다시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다시 가까이 했는데 저 혼자 다시 이제 책에게 삐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냐면 어느 날 이제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가 나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봤어. 그래서 나도 그 책 봤는데 하고 그 실행하라는 거잖아.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 내용밖에 생각이 안 나서 분명히 읽었는데 나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다시 읽어보자 했는데 이미 중고로 판매를 해가지고 책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책을 읽었던 거를 다시 한번 읽는데 새 책을 읽는 느낌이 들고
또 책에 그럼 메모라도 해보자 해서 책을 읽고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를 다시 보지는 않았고 그래서 머릿속에 남았던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효과가 또 미비했고 책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읽었을 때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나 이제 변할 거야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메모 독서법 책을 만났고 초반부를 읽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뭔가 다시 한번 독서 시스템을 바꿔서 책이랑 다시 친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그 10대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뼈 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너무 전곡에 찔려가지고 뼈를 맞은 듯이 아프다는 뜻인데 제가 메모 독서법을 읽고 총 3번의 뼈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회용 독서라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경험들처럼 책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단지 그냥 읽었다는 행위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약간 일회용품 같았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 책에 이런 말이 나오죠. 과거에 저는 책을 그저 소비했습니다. 저에게 책이란 가끔 필요에 의해 만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일시적인 만남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뜨끔했고 한편으로는 이 책을 쓰신 작가님도 이렇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제 독서 시스템을 한번 좀 바꿔보면 나도 좀 뭔가 변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전에 한번 일회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나오고 재활용은 용도를 바꿔서 가공하거나 다시 이용하는 것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작가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 책의 내용에 나의 생각을 좀 추가해서 가공을 하고 이거를 다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은 우리 지구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메모 독서법으로 책을 재활용해서 나를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뼈를 맞은 것은 그 중고책 관련된 것인데 깨끗하게 보면 깨끗하게 잊어버린다. 저는 책에다가 사실 밑줄을 크게 많이 그어본 적이 없습니다. 책 모서리를 접은 적도 없고 포스트잇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붙였고 사진을 찍어서 거의 저장해 둔 것이 다였는데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죠. 이렇게 물건을 최소한으로 갖는 것을 지향했기 때문에 책도 한번 읽었으면은 안 보는 거는 다시 팔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중고 그 서점이죠. 알라딘에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값을 받았고 저는 그거를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나 이만큼이나 절약을 했어.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읽는 것에 치중을 하였고 읽기만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모 독서법을 만나고 난 후에는 책을 더럽게 봅니다. 이거 더럽 아시죠? 더럽. 네,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치고 나의 생각을 이제 적고 질문들도 적고 그래서 이제 중고 서점에 되팔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저의 머릿속에서는 더 남는 것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책도 이제 책과 친구처럼 되라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책 상태 좋게 읽으면은 원래값의 반 이상을 받을 텐데 중고로 팔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에 아이들에게 책은 깨끗이 봐야 돼. 책 그렇게 하면 책 아파. 책 아야야해.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서 책이랑 친해질 기회를 좀 차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으로만 읽게 했던 것이죠. 내가 아이들에게 책을 사준 이유는 이 책이 감동이나 재미가 아이들 마음속에 좀 담길 바래서 책을 사줬던 건데 어느 순간 보니까 책을 많이 빨리 읽어가지고 상태 좋게 판매를 하자 이런 마음에 더 급급하지 않았나 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책을 쌓아서도 놀고 징검다리로 해서 놀고 열심히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뼈를 때린 것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면서 왜 기록에 남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저는 이제 느낀 점이랑 저희 책 필사한 것들을 인스타에다가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댓글이나 뭐 호응이 거의 제가 팔로우 수도 없긴 하지만 댓글이나 호응이 없어가지고 나는 역시 글을 잘 못 쓰나 보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육아를 하는 친구였는데 저보고 인스타에 좀 많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쓴 거, 그다음에 느낀 것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 육아 이제 갓 돌쟁이 얘기라서 육아하느라 책을 못 보니 내가 올리는 거를 보고 좀 대리만족이라도 느끼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사실은 책의 내용을 쓰고 나의 느낌을 쓴 거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글쓰기였는데 단 한 명에게라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책에서 말하는 글쓰기는 이기적이면서도 동시에 이타적인 행동이다라는 뜻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뼈를 맞고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존 독서에 거의 2배가 걸렸어요. 저는 이렇게 막 애기들 돌보느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5일 정도 걸렸거든요. 한 책을 읽는데 5일에서 7일 정도가 걸렸는데 이렇게 메모 독서를 하다 보니까 거의 열흘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필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중간중간 다른 책을 읽고 싶기도 해서 흔들렸는데 내가 읽어도 잊으면 무슨 소용인가. 다시 책의 본질을 생각을 하면서 메모 독서를 지금 꾸준히 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모 독서를 이제 바인더 다이어리에다가 이 빨간색 바인더 다이어리에다가 적게 되다 보니까 점점 책의 내용과 저의 생각들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양이 늘어나면서 여기 지금 회색의 서브 바인더를 만들게 되었고 이게 마치 저의 지식 창고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는 날을 꼭 하라고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다시 보는 날로 정해서 오래오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저에게 크게 나타나는 아웃풋인데 마인드맵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마인드맵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목차를 알록달록하게 그려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면 그릴수록 책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책을 읽을 때마다 작성을 하였는데 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인드맵을 보고 책의 내용을 제대로 복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마인드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달 9월 월간 성장판에서 책 소개를 할 때도 이 마인드맵을 보고 책 소개를 하니까 훨씬 기억하기도 쉽고 네, 여러분께 말하기도 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인드맵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인데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제가 책을 읽고 마인드맵까지 다 그리기에는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의 시간, 텀이 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그림으로 저장을 해두면은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가지고 파악하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책을 읽고 비주얼 노트로 쓰고 있는데 여기 처음 보시는 거는 오늘 그 강남 발제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디버크라는 책이고요. 옆에 것은 해빙이라는 책을 읽고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낭비나 사치는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에서는 SNS는 정말 너에게 방해꾼이다, 성장의 방해꾼이다, 몰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도 이제 접했기 때문에 SNS를 한 2달간 끊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단순히 시간 방해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성장의 도구로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지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거 필사한 거, 그다음에 이게 초반에 제가 썼던 마인드맵이에요. 메모 독서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노트도 올리면서 남들에게 좀 공유를 하고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 좀 활력이 되더라고요. 그런 또 활력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상만을 올리는 것은 지양을 하고 책의 내용들과 생각들을 올리면서 성장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성공은 사실 크게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본업인 주부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엄마 생활을 잘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책을 읽는 것. 책을 읽어서 신기루처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느리지만 차곡차곡 이제 메모 독서를 통해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저에게는 작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독서가 그냥 단순히 입력만 했던 것이었다면 메모 독서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인출이 이제 조화롭게 연결이 돼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강연이 제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언제였는지 사실 회사 다닐 때가 한 5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성장판에서 만들어준 성장판에서 성장을 하라고 깔아준 이 기회에 저의 닫혀있던 성장판을 열어서 성장을 하자 이런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모 독서법 그래서 딱 한 가지 못한 게 발제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제를 해서 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독서 고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고수분들께는 예전의 초심을 한번 다시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메모 독서법을 또 처음 저처럼 지난달에 저처럼 처음 접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 쌍둥이 육아를 하면서 바삐 살아가지만 이렇게 메모 독서를 통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귀감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거 마지막으로 또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들도 메모 독서법을 통해서 나만의 보석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